한국에서 예비군의 이미지는 무기력하고 게으르며 시간 때우는 아저씨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비군들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대한민국 예비군은 군인이라는 말 그대로 몸이 기억하는 엄청난 전술 능력을 가진 대단한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80년대 LA 폭동 시에 미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된 루프 코리안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폭동이 시작되고 4, 5일간 미 경찰들이 모두 사라져 한인타운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폭도들에 의해 코리안타운은 90%가 파괴되었는데 결국 한국 예비군 출신들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집결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은 한인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평범한 한인들임에도 불과 몇 시간 만에 군 조직을 완성시켰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모래포대를 비롯해서 순식간에 진지가 구축되었고 방어를 위한 부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그 와중에 언론전까지 펼쳤다는 점입니다. 당시 LA의 폭동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미 방송국은 헬기를 띄워 LA 시내를 촬영하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코리안타운 건물 옥상에 집결하여 방어전을 준비하는 모습이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한인들은 옥상에 각종 기관포와 같은 가짜 중화기를 배치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미 전역으로 송출되었는데 이 때문에 폭도들은 한인타운의 진입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인들이 자체적으로 군 조직과 같은 자경단을 조직한 모습은 일부 보수 미국인에게도 큰 지지를 받습니다. 미 수정헌법 7조에 의거해서 자신과 가족을 화력을 동원해 지키는 모습을 손수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건에서 한국인들은 미국인들조차 하기 힘든 일을 직접 해냈다고 오랜 기간 회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징병제 문화로 젊은이들의 대부분이 현역 입대를 마쳤기 때문에 각자가 주특기를 가지고 있어 불특정 다수를 모아놓아도 어느 정도 군조직 결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항상 있습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는 탱크를 모는 전차병도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군 조직이 짜여진다는 것이죠. 실제 한국에서 군인을 제대한 한국인들 이야기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대략 2년간의 복무기간 동안 몸이 기억하는 예비군들의 모습이 SNS 등에 공유되고 있는데 징병제가 거의 없는 외국에서는 한국 군인들이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인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현역인 조교들이라도 과거 숙련병인 예비군을 이길 수 없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국군의 주력 60mm 박격포의 발사 자세를 잡는 차력포를 누가 빨리 하나 내기를 했었는데 현역대 차력포를 1초라도 빨리 하려고 경쟁하는 것은 평생 동안 회자될 정도로 큰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육군 교범에는 차력포를 60초 이내로 마칠 것을 권하고 있어 빨리 해내는 게 관건입니다. 여기서 현역은 30초대에 차력포를 끊었지만 전방의 차력포 숙련병이었던 예비군은 10초의 차력포를 끝냈다는 것이죠. 한 조교는 M60을 분해하면 일찍 보내주겠다는 내기를 했다가 하필 2년간 M60을 분해하던 숙련 예비군이 나왔고 보통 분해뿐만 아니라 조교들이 모르는 특별 분해까지 해서 조교들이 재조립을 부탁했다는 일화도 나옵니다. 이처럼 조교들이 예비군을 얕봤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일찍 귀가시킨 일화는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한 외국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인들은 스코프 없이 250m까지 소총을 겨눠 맞춘다고 놀랍니다. 게다가 총 쏜 지 몇 년이 지났어도 관역 가운데에 명중시키며 흐뭇해하는 예비군들이 보입니다. 250m이면 관역이 쌀알 크기로밖에 안 보이는데 외국에서는 한국 군인은 스나이퍼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한국은 미국처럼 총기가 합법화된 나라도 아니라서 전투력이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나 실제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 7위 정도로 랭크되어 있고 현역과 예비군 동시가동시 막강 화력을 자랑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군인들은 개개인의 능력만큼은 가히 세계 최고 능력을 보유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유사시 동원되는 최고의 전투 병력인 대한민국 예비군을 미국에서조차 리스펙트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10일 일본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긴급사태 선언을 근거로 유흥, 운동시설, 대학 등 6개 업종, 시설에 대한 영업 중단을 요청했다. 고이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도쿄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흥시설, 대학, 학원, 운동, 오락시설, 상업시설 등 6개 카테고리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업 중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시설, 생활필수물자 판매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 원칙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면서 적절한 감염 방지 대책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고이케 지사는 영업 중단 요청의 시행 시기는 11일 0시부터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대학, 학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을 비롯해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스포츠클럽, 극장, 영화관, 라이브하우스, 집회장, 전시장, 노래방, 나이트클럽,
파친코, PC방 등이 휴업 요청 대상이다. 도쿄도는 당초 백화점과 미용실을 비롯해 주택 관련 용품을 광범위하게 취급하는 매장인 홈센터 등도 영업 중단 요청 대상으로 검토했지만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대신 백화점과 홈센터는 생필품만 판매하도록 했다. 고이케 지사는 논란이 됐던 주점과 음식점 영업에 대해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영업할 것을 요청한다며 주류 제공은 오후 7시까지로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선술집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은 주류 판매를 오후 7시까지로 제한하면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야간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휴업 요청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고이케 지사는 또한 도쿄도의 요청에 따라 휴업하는 사업자에게 50만에서 100만엔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장이 한 곳인 사업자는 50만엔, 두 곳 이상인 사업자는 100만엔을 지원한다. 전체 지원 규모는 1천억엔 수준이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저녁 도쿄도 등 7개 도보현에 대해 긴급 사태를 선언했지만 정부와 도쿄도 사이의 휴업 업종 등을 놓고 이견이 있어 휴업 요청 발표가 사흘이나 늦어졌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정부와 도쿄도가 휴업 요청 업종 관련 합의에 도달한 것에 대해 일치가 이루어져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긴급사태 선언 지역 중 가나가와현은 도쿄도와 같은 기준으로 11일부터 휴업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고, 사이타마현도 영화관과 호텔 등에 대해 13일부터 휴업을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긴급사태 선언 대상이 아닌 나이츠현과 미에현은 이날 지자체 독자적으로 주민에게 외출 자제 등을 요청하는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교토부는 중앙정부에 긴급사태 대상 지역에 추가해줄 것을 이날 요청했다. 인류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공헌하는 놀라운 이유. 빨리빨리 DNA도 이럴 때 빛을 발한다. 한국의 진단키트 제공 제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후회한다. 치명적 실수였다. 사과하고 싶다.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나? 한국 바이오의 신한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보내달라는 SOS를 보내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시젠과 코젠바이오텍, 솔젠트, SD바이오센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 사용 승인과 수출 허가를 받은 국내 4개 기업이 세계 47개국에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다. 수출 으뜸은 4개 기업 중 유일한 상장사인 시젠이다. 시젠은 현재 일주일에 진단키트 100만 테스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을 해외에 공급하고 있다. 수출국은 유럽과 중동, 동남아를 중심으로 총 45개국에 이른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FDA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후 승인을 전제로 시젠의 진단키트를 수입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한국 성지 순례에 참여했던 관광객들을 억류했다 돌려보낸 이스라엘은 자국에서 쓰는 진단키트 수요의 전부를 시젠에 의지하고 있다. 시젠, 코젠 등 한국 중소기업, 세계 진단키트 주도. 시젠 관계자는 해외 곳곳에서 정부 차원에서 요청이 밀려들고 있지만 생산 물량이 따라주지 못해 적자는 국가의 주문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지하회의실을 개조하고 공간을 새로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시설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코젠바이오텍도 현재 일주일에 25만 명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70%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수출국이 다양한 시젠과 달리 코젠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30여 개국에 제품을 보내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이들 기업 외에도 42개사 60여 개 제품이 질병관리본부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선진국이 한국에 진단키트 지원 호소하는 이유. 왜 세계는 미국이나 유럽 등 기존 바이오 과학 선진국이 아닌 한국, 그것도 중소기업의 진단키트에 목을 메고 있을까?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까지 진단키트를 요청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우선 미국,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첨단 바이오 기업이 즐비한 미국에서 제대로 된 진단키트가 왜 없을까? 해답은 한국처럼 양산시설을 갖춘 기업이 진단시약과 키트를 개발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각 주의 질병통제센터와 공공임상연구실이 자체적으로 진단시설을 개발하고 FDA의 승인을 얻어 감염병 진단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팬데믹에 이를 정도 감염 환자 폭증을 경험한 적이 없어 공공기관에서의 생산만으로도 충분했다. 게다가 이번에 개발한 코로나 진단키트에 오류가 생기면서 그나마도 공급이 더 늦어졌다. 결국 미국은 뒤늦게 다국적 기업 로슈의 진단키트 공급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상황이 된 것이다. 유럽은 어떨까? 이들 국가에도 바이오, 제약 관련 기업이 있지만 코로나19가 중국과 한국에서 번질 당시만 하더라고 남의 나라 얘기 정도로 여긴 데다. 의사결정 과정이 늦은 대기업 중심이라 대응이 늦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반면 한국은 진단키트 생산 기업들이 중소, 벤처기업들이라 오너 중심의 빠른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여기에 그간 쌓아 올린 노하우가 빛을 발했다. 국내 업체들은 기존에 하루 이상 걸리던 진단을 대용량으로 4에서 6시간 만에 해결할 수 있다. 진단 정확도도 98% 이상을 보여 체코, 헝가리 등지에서 부정확한 진단으로 물의를 일으킨 중국 제품과 대조를 이뤘다. 질병관리본부의 빠른 판단도 결정적. 제외진단기업협의회 운영위원을 맡은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이번처럼 갑자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질 때는 진단키트의 양산이 필요한데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은 민간기업 섹터밖에 없다며, 한국은 그간 사스와 메르스를 경험한 진단 관련 민간기업들이 노하우를 쌓아 이번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오 전무는 질병관리본부가 긴급 사용 승인제를 활용해 기업에 발빠르게 진단키트 개발을 요청한 것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긴급 사용 승인 제도는 감염병 발생 때 불필요한 절차를 건너뛰고 신규 진단 시약과 검사법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에 코로나19 유전자 염기 서열이 공개된 지 14일 만인 1월 26일 설 연휴 중이었음에도 질병관리본부는 한국바이오협회의 진단키트 개발업체들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튿날 바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열렸고 28일 긴급 사용 승인 공고가 발표됐다. 2월 28일까지 한 달간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 기업들의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월 4일 고젠바이오텍이 처음으로 2월 13일에 시즌이 승인을 받았다. 긴급 사용 승인제가 없다면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과정이었다. 물론 고젠과 시즌 등 민간 기업들이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무섭게 번져가는 상황에서 DNA가 공개되는 것을 보고 발빠르게 진단키트 개발에 들어간 것이 우선이다. 천종윤 시즌 대표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의 코로나19 염기 서열이 공개된 지난흘 뒤인 1월 16일에 사내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진단 시약 개발을 제안하고 21일 개발에 착수했다며 당시엔 적자를 각오하는 심정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소회를 털어놓기도 했다. 소외된 면역진단키트 업체들 우리도 승인 요구. 한편 이번 긴급 사용 승인 요구 기업 중에는 항체를 이용한 면역진단키트를 제작한 곳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업은 전무하다. 코로나19의 특성이 초기에 전염력이 강해서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경우엔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식약처는 이번 긴급 사용 승인을 분자 진단키트만을 대상으로 한정했다.
면역 진단 임신 진단 키트처럼 현장에서 20분 안팎의 짧은 시간 안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감염되고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기까지 일주일 이상 걸린다. 때문에 초기 진단에는 부적합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이제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하면서 진단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긴급 사용 승인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 검사 시약뿐만 아니라